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실과 같지만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 끈이 조금씩 굵어진다. 미국 기업인 오리슨 스웨트 마든의 말입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에서 습관을 바꾸는 유용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알아낼 것. 변화의 첫 단계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죠. 둘째, 변화하지 않는 것에 끔찍한 고통을 연결시키고 지금 당장 변화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연결시킬 것.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그리고 셋째, 나쁜 습관이 일어나는 패턴을 끊을 것. 저녁 식사 후에 늘 게임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그 부분에서 스탑 버튼을 눌러야 해요. 넷째, 대안을 찾을 것. 무작정 담배를 끊은 사람보다 담배를 대신할 취미를 찾은 사람이 금연 성공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대신할 대안을 찾아봅시다. 새로운 대안에 집중하면 과거의 습관을 좀 더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법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료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습관이란 뇌 속에 있는 행동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동의 덩어리가 시작되는 것은 외부의 방아쇠, 즉 신호고요. 이 신호가 생기면 우리는 반복 행동을 하고요. 그 반복 행동의 결과로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죠. 이것이 습관의 3단계인데 오늘 여기에 딱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이 습관의 3단계 바퀴를 뺑글뺑글 돌려주는 원동력이에요. 욕구, 열망, 욕망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느 날 밤에 배가 출출해서 생전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합시다. 먹고 나니까 만족스럽고 배부른 느낌이 들었어요.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어느 날 밤에 출출해져요. 밤이 되니까 배가 출출한 것, 이게 신호지요. 그러면 지난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라면을 끓여요. 그 다음에 보상이 있습니다. 배부른 느낌입니다. 이 습관의 3가지 단계가 계속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욕구예요. 여기서 뭘까요? 다음번에 또다시 배가 밤에 출출해졌을 때 곧바로 라면 생각이 나는 것, 그게 욕구입니다. 이렇게 욕구, 욕망, 열망이 밑바탕이 될 때 우리의 습관고리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호와 반복 보상은 물론 그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운동을 가요. 퇴근이 신호지요. 운동이 반복 행동입니다. 보상은 운동 후에 상쾌함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려면 퇴근할 때 제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한 뒤에 상쾌한 느낌을 상상하면서 열망을 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당연히 퇴근할 때 그것을 상상합니다. 퇴근하는 당시에 몸이 피로하지만 운동한 후의 개운함을 상상하면서, 즉 열망을 품은 채로 운동을 하러 가요. 이것이 저의 운동 습관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찰스 두이그는 아주 흥미로운 소재, 치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클로드 홉킨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광고 전문가에게 옛날 친구가 멋진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찾아왔다. 그 친구는 기막힌 상품을 찾아냈다며 틀림없이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장담했다. 그 상품은 거품이 나는 박하향의 혼합물, 즉 치약이었다. 그는 치약을 펩소던트라고 불렀다. 사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광고업은 그 당시 급속히 성장하는 상태였다. 홉킨스는 그 무렵 광고업계의 정상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옛 친구가 펩소던트를 들고 찾아왔을 때 홉킨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인의 치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었다. 나라가 점점 부자가 되면서 달디 단 음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한 때문이었다. 정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군인들을 모집했을 때 대다수 신병들의 치아가 썩어 있어서 장교들은 불량한 치아 위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지경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래서 호킨스는 치약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가루 치약을 파는 방문 판매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다수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는 집요했다. 몇 번을 거절해도 계속 찾아와서 홉킨스를 설득했다. 결국 홉킨스는 친구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다. 홉킨스는 회사의 주식 일부와 6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광고 책임을 맡겠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렇게 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결정은 홉킨스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 5년 동안 파트너로 일하면서 홉킨스는 펩소던트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놓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전체의 양치질 습관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홉킨스는 훗날 펩소던트의 성공 비결이 특정한 습관을 부채질하는 신호와 보상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가 밝힌 성공 비결은 강렬한 연금술이어서 오늘날에도 게임 개발자, 식품회사, 병원을 비롯해서 전 세계 영업 사원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체 홉킨스는 어떻게 했던 것일까? 그는 욕망을 조장했다. 그 욕망이 신호와 보상을 움직이게 만든다. 다시 말해 그 욕망이 습관 고리를 작동시킨다는 이야기다. 펩소던트를 팔기 위해서는 치약을 매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만한 자극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홉킨스는 치의학 교과서들을 잔뜩 쌓아두고 앉아서 읽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의 중간쯤에서 내가 나중에 필름이라는 이름을 붙인 치태에 대한 글을 보았죠. 그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랬다. 홉킨스는 오로지 치태에만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치태를 문제 삼은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사실 치태는 칫솔질만으로도 제거되기 때문에 치약은 치태를 제거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시 치의학계를 이끌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은 펩소던트를 비롯한 모든 치약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홉킨스는 힘들게 찾아낸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안에 습관을 끌어낼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확신했다. 곧 여러 도시가 이러한 펩소던트 광고로 도배됐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십시오. 필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당신의 치아에서 하얀 빛깔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또 주변에 아름다운 하얀 치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보십시오. 지금 수백만 명이 새로운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홉킨스의 이런 광고문이 탁월했던 이유는 보편적이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 즉 치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혀로 당신의 치아를 느껴보세요 라는 광고문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치아에 혀를 가져다 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누구나 치태가 느껴진다. 홉킨스는 세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단순한 신호를 찾아낸 것이다.
게다가 홉킨스가 생각해낸 보상은 유혹적이었다. 더 아름다운 치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펩소던트를 습관 고리로 만들기 위한 홉킨스의 전략적인 광고가 시작된 뒤에 처음 일주일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두 번째 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세 번째 주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했다. 밀려드는 주문에 일일이 응할 수 없을 정도였다. 3년 뒤 펩소던트는 해외로 진출했다. 홉킨스는 스페인어와 독일어와 중국어로 광고를 작성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 펩소던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 후로도 30년 이상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으로 군림했다. 펩소던트가 출시되고 몇 년 뒤 홉킨스는 펩소던트 하나만으로 당시의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최소한 1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성공 비결은 인간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한 덕분이었다. 홉킨스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는 두 가지 기본 법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첫째,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라. 둘째, 보상을 분명하게 제시해라. 홉킨스는 이런 노력들로 광고가 마침내 과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건 사실 약간 허풍이 섞인 주장이었다. 홉킨스의 두 가지 법칙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분명하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할 제3의 법칙이 있다. 물론 무척 미묘한 법칙이어서 홉킨스 자신도 그 법칙에 의존하면서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이 제3의 법칙은 무엇일까? 그것은 열망이다. 습관은 신경학적으로 열망을 끌어낸다. 이런 열망은 아주 천천히 자리 잡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열망이 존재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다. 따라서 습관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신호를 어떤 보상과 관련짓기 때문에 잠재적인 열망이 뇌에서 습관 고리를 회전시키기 시작한다.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고 열망이 그 고리를 지속적으로 회전시키는 것이다. 담배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담배값 같은 신호를 보면 흡연자의 뇌는 니코틴을 기대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담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누가 담배 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니코틴을 열망하는 것이다. 그때 니코틴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열망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흡연자는 참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담배를 꺼내서 물게 된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열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이유를 연구했다. 처음에는 대다수가 충동적으로, 예컨대 갑자기 한가한 시간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역기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 이유, 운동이 습관이 된 이유에는 그들이 열망하기 시작한 특별한 보상이 있었다. 92%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운동한다고 대답했다. 또 67%는 운동을 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좋아지는 기분 그리고 성취감에 대한 열망이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에너지였던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침대 옆에 운동복을 놓아두는 것 같은 단순한 신호와 조깅 후에 얻는 좋은 기분처럼 분명한 보상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신호와 보상을 뛰어넘어 당신의 두뇌가 그 보상을 기대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요컨대 좋은 기분이나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을 때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무의식적으로 매게 되는 것이다. 신호는 반복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제를 넘어서
보상까지 열망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사용하면 누구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운동을 더 하고 싶은가?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체육관으로 달려가는 신호, 그리고 운동을 끝낸 후에 마시는 스무디 같은 보상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그 시원한 스무디에 대해서, 혹은 운동을 끝낸 후에 밀려오는 상쾌함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라. 그런 보상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대하라. 결국에는 그 열망이 당신을 매일 아침 체육관으로 끌어갈 것이다. 기업이 사람들의 열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일상적인 행동 중에서는 습관이 되지 못한 게 많다. 예컨대 우리는 음식을 조금 덜 짜게 먹어야 되고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비타민을 복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습관화하면 피부암 발병 가능성이 확실히 떨어진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이를 닦지만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자외선 차단제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삼겠다는 열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자외선 차단제에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첨가함으로써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어떤 생필품 업계의 연구원은 이렇게까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요, 샴푸에는 거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을 첨가한 이유는 오로지 사람들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거품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탁용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회사가 치약을 만들 때 거품이 잘 나게 하려고 계면 활성제를 첨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청결 효과는 전혀 없죠. 그래도 사람들은 입 주변에 거품이 부글부글하면 좋아합니다. 소비자가 그런 거품을 기대하는 순간부터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이글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 365 공부 비타민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